자, 이제 금지행위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금지행위 문제. 다시 앞으로 쭉 가서 교재 91쪽. 자, 이 금지행위 문제가 지금 2번서부터 시작이거든요. 작년 문제였는데 금지행위 물론 매번 출제하죠. 올해는 금지행위를 두 문제도 배제할 수 없어요. 개정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금지행위 종류로는 일단 현재 우리가 지금 30회 때까지는 매무수거 증직투밖에 없었어요. 7가지. 그래서 매, 무, 수, 거 이게 이제 4가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신설한 게 시세교란행위하고 단체 구성 중개 제한행위가 생겼죠. 그래서 증시, 직투단 이렇게 암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공 등의 금지행위, 개공 등의 금지행위로서 일단 이렇게 9가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물에 대한 매매업, 무등록 중개업자와의 거래, 보수 초과,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일으켰을 때 4가지. 이 4가지는 1-1이죠. 형사처벌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증서중개 매매업, 그 다음에 시세교란행위, 그 다음에 직접거래 쌍방대리, 그 다음에 투기 조장행위, 그 다음에 단체 구성하여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렇게 지금 시세교란행위와 요 단체 구성 중개 제한행위가 신설됐죠. 그럼 이것은 3-3이에요. 3년에 3천 이하의 벌금이죠.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것을 한 가지라도 또 개공 등이 위반하면 개공은 임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또는 업무정지예요. 소공은 위반하면 자격 정지를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가 있죠.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 그래서 개공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인데, 이 금지행위는 일단은 시세교란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공의 업무를 방해해야 되죠. 그래가 그 유형이 지금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한다. 그럼 거꾸로 특정 개공에 대하여 현저하게 높게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그저 특정 개공에 대한 중개 의뢰를 유도한다. 그 다음에 특정 가격 이하로는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개 의뢰를 하지 말도록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의뢰를 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행위. 특정 가격 이하로는. 그 다음에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합니다. 이거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라는 거예요. 대가를 약속하고. 이렇게 이제 5가지가 또 신설됐어요. 이거는 개공 등에 대한 금지행위로서 일반인이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형사처벌로는 3-3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감을 잡아두세요. 그러니까 금지의 행위냐 아니냐가 주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겠습니다. 작년 문제. 금지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법인인 개업공사의 사원이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사원도 적용되는 거죠. 개공 등에 대하여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매매 배우면 안 됩니다. 1-1이고, 2번, 개공사가 거래항사 쌍방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당연히 금지죠. 동의불문 금지행위고. 그래서 3-3. 3번, 개공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맞죠? 3-3이에요. 이거는 효력 규정 아니에요. 단속 규정입니다. 자, 다음에 4번, 법인인 개업공사의 임원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임원도 금지행위만 되죠? 3-3이고. 5번, 중개보조원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것은 금지된다. 당연히 금지되죠. 그래서 역시 3-3이에요. 정답 3번이었습니다. 아주 난이도가 하죠, 이거는. 자, 그럼 금지행위 또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29회 문제를 찾아봐야 되죠. 그럼 넘어가서 29회 문제가 10번 문제나 있네요. 10번 문제.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맞죠? 2번, 아파트의 특정 동호수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된 후에 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를 중개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금지행위 아니죠. 3번, 상가 전부의 매도 시에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해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대금과 지급기일 등의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이게 상가 분양계약서예요. 양도할 수 없는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된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증서 중개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분양권이라든가 상가 분양계약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판례의 태도였고요.
4번 개공사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효력규정이다. 효력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이었죠. 그래서 4번 정답이었고요. 5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여 부동산 투기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죠. 3-3이었습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풀만하죠? 자, 그럼 28회 문제를 찾아봐야 되죠. 12번 문제네요.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이거는 금지행위 문제가 아니고 우리를 매우 무시한 불쾌한 문제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이거 하면 안 되죠. 대여입니다. 1-1이에요. 다음에 니은 중개업을 하는 공인인사에게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는 행위. 1-1이죠. 하면 안 되고. 디귿 공인인사를 고용하여 중개 업무를 보조하게 하는 행위. 중개 업무 보조하게 할 수 있죠. 보조원 고용해서. 이거는 금지행위가 아닙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이죠. 정답 3번이었어요. 우리가 뭐 유치원생인지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매우 무시한 불쾌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2번 문제 확인해 봤고요. 넘어갈까요? 그러면 거기 17번 문제 있죠. 정상 28회 때 문제, 금지행위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금지행위에. 1번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 의뢰를 받는 행위. 바로 금지행위죠. 물건에 대한 거래 성사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1-1이었고 2번 사례금 명목으로 법령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은 행위. 초과수수죠. 그러니까 1-1. 3번 관계법령에서 양도할 수 있는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관리했는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했다. 3-3. 다음에 4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가 중개사물 외에 건축자재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우리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이 금지되어 있죠. 건축자재 매매업은 금지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4번 정답이고 5번 중개의뢰인이 중간생략 등기 방법으로 전매하여 세금을 포탈하는 것을 개업공사가 알고도 투기 목적의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전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도 투기 조항이죠. 그러면 금지행위 3-3이었습니다. 정답 4번이었어요. 자, 그러면 금지행위 문제, 이제 27회 문제로 가야 되죠. 21번 문제예요.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 의뢰인을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개사물을 임대하는 행위. 이건 일방 대리죠. 금지행위 아니에요. X. 니은, 조심해야 되는데 니은, 상업용 원천의 분양을 대행하고 분양 대행의 밑줄, 법정의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분양 대행에 대한 보수니까 이건 초과수수가 아니죠. 그러므로 X. 조심해야 됩니다. 디귿 중개의뢰인의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중개사물을 직접 거래하는 행위. 대리인 수임인과의 거래는 직접 거래가 맞죠. 그러니까 3-3. 직접 거래고. 리을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매매를 업은 금지행위죠. 토지 건물의 매매업. 자, 그래서 금지행위 1-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디귿, 리을.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6회 문제를 찾아봐야 되죠. 금지행위 문제. 26번에 있네요. 26회 기출. 금지행위와 그에 대한 벌칙의 연결이 옳은 것을 못 옳은 것은. 그래서 금지행위는 벌칙도 잘 물어봐요. 처벌도. 자, 그럼 기억입니다. 쌍방대리는 3-3 맞죠? 니은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는 1-1이죠. 맞고. 디귿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관련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했다. 3-3이죠. 틀렸고. 리을 사례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받았다. 초과수는 1-1이에요. 그러니까 X죠. 그러니까 옳은 것. 기억과 니은. 정답 1번이었습니다. 그럼 또 금지행위 넘어갑니다. 이제 25회 때 문제가 나와야 되죠. 그게 32번 문제네요. 25회 기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토지 건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 매매업 금지행위죠. 2번 중개의뢰인이 부동산을 단기 전매해 세금을 포탈한 것을 알고도 개공사가 이에 동조하여 그 전매를 중개했다. 이거 투기주장이죠. 그래서 3-3이에요. 3번 개업공사가 매도 의뢰인과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긴 채 이에 비해 무척 높은 가격으로 매수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 거짓된 언행. 그래서 1-1입니다. 4번 개업공사가 소유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과 직접 거래했다. 대리인 수임과 거래는 직접 거래죠. 그러니까 3-3. 그러나 5번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중개를 받은 개업공사 의뢰 중개로 X부동산을 매수한 개업공사 갑이 매수 중개를 받은 다른 개업공사 병의 중개로 X부동산을 매도했다. 다른 개공의 소개로 매도 매수했어요. 지치거래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정답 5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금주행위 24회 문제로 가야 되죠. 24회 문제는 또 넘어가서 교재 38번 문제입니다. 금주행위가 아닌 것은 1번 토지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이 매매업 금주행위죠. 2번 등기된 임목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이 임목이 원래 등기된 수목이죠. 근데 등기된 임목 좋아요. 매매업 금주행위입니다. 중산물 매매업이니까. 3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 직접 중산물을 거래하는 이 직접 거래죠. 3-3이고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이 금주행위 맞죠? 그러나 5번 일방의 중개 의뢰를 대리하여 타인에게 중산물을 임대하는 이 일방 대리죠. 그러니까 역시 5번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죠. 이제 23회 기출만 남은 것 같은데 금주행위가 쭉 넘어가서 47번 문제 23회 기출이네요. 금주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공인인상기업공사가 중개업과 별도로 문구점의 운영을 업으로 하는 이 문구점 운영하는 건 이건 겸업의 문제로서 허용되죠. 공인인상기업공은. 그러니까 1번 금주행위가 아닙니다. 2번 법인인계공사가 상가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분양대행이에요. 법령상 한도액을 초과한 금원을 받는 이 분양대행에 대한 보수는 초과수가 아니죠. 컨설팅, 분양대행 주의해야 되고요. X. 디귿 3번입니다. 개공사가 중개 의뢰로부터 매도 의뢰를 받은 주택을 직접 자기 명의로 매수하는 이 직접 거래죠. 3-3 정답이었어요. 3번. 4번 개공사가 자신의 자가 거주할 주택을 다른 개공사의 중개로 임차했다. 그럼 당연히 이건 금주행위 아니죠? 다른 경우에 소개했으니까. 그래서 금주행위 아니고 5번 개업공사가 거래항사 일방을 대리하는 금주행위 아니죠. 쌍방 대리가 금주행위죠. 그게 정답 3번이었습니다. 그러면 금주행위 문제 다 풀어봤죠 이제. 그래서 금주행위를 다 살펴봤고요. 그럼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보증 설정 문제로 가볼까요? 앞으로 다시 가죠. 91쪽으로 가서. 그럼 이제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인데요. 이거는 우리 법 30조 우리 법 30조 제1항은 개공이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 과실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고 30조 2항은 개공이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손해 입히면 재산상 손해 입히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법상 규정은 개공이나 그 보존에 한해 적용되지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이해를 일단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 중개행위의 범위를 대법원은 대단히 넓게 해서 경매행위 하다가 이행행위 하다가 관리대행위 하다가 손해 입힌 경우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용어의 정의보다는 훨씬 넓게 해석했어요. 그 점 이해두시고 이러한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증 설정 시기는 언제까지라고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 이것도 생각보다 잘 물어봐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설정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을 하거나 공탁의 방법이 있다. 이때 둘은 성격이 같다고 했어요. 공제는 보증보험적 성격이 있고 이 보증보험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 금액 잘 아셔요. 이때 분사함수는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해요.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만 설정하면 됩니다. 개인은 1억, 법인은 2억 이상을 설정해야 되죠.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탁금 회수 제한인데 공탁으로 보증을 설정했어요. 이때는 회수를 3년간 금지합니다. 폐업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3년간 회수를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을 변경코자 한다. 그럼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보증기간이 만료가 됐다. 그럼 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증기간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러면 15일입니다. 15일 내 재가입 보전을 해줘야 된다. 지금 따라오고 계십니까? 이 정도 속도 따라오셔야 돼요. 그 정도로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이해를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판례예요. 그 판례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쉽게 해결하고요. 중개 완성이 되면 보증에 대하여 설명도 해주셔야 되죠. 그럼 사본교본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완성 시에 설명하는 거예요. 쌍방 모두에게 설명하고 보장기간,
보장 금액을 설명하고 4번도 쌍방 교부한다. 그럼 이거 보증을 설명 안 했거나 4번 교부 안 했다. 이건 100과요. 100만 원의 과태료인데 아예 보증을 처음부터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했다. 그럼 이건 의료인보호법 위반하기 때문에 의무적 등록 취소죠. 됐습니까?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증에 관한 문제. 작년에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도 안 냈어요, 이것도. 문제 배분에 지금 실패했는데, 그럼 29회 문제가 있을 텐데, 그 29회 문제가 교재 9번 문제네요. 9번 문제. 틀린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올해 아마 계약서, 손해배상과 보증 다 물어볼 겁니다. 틀린 것은 그랬는데 1번이에요. 개공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거래 당사자가 제한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정답이죠. 틀렸어요. 제3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지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개공사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다 손해입혔다.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했죠. 3번 지문. 개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 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죠. 업무 개시 전까지. 4번. 개공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정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제한상 손해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죠. 다음에 5번.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한 공탁금은 개공사가 폐업 사망한 날부터 3년 내내 회수할 수 없죠.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8회 문제 찾아봐야 되죠. 11번 문제 갑니다. 29회 때 문제 종합문제 형식으로 더 냈는데 괄호원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전속중개에 유효기한은 3월이죠. 두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는 날부터 3월 내 운영지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죠? 두 번째도 그럼 니은도 3월. 세 번째, 개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손해배상 나왔죠? 그럼 며칠? 15일 내에 재가입 보전해줘야 되죠. 보증보험 공개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보전해줘야 돼요. 그럼 디귿은 15일이고 리얼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기간에 2분의 1이죠. 2분의 1 범위 안에서 그 가중 감경할 수 있고 가중하더라도 업무정지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죠. 이건 아시죠? 나중에 공부합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형 11개 중에 괄호형 문제가 꼭 하나씩은 냅니다. 이게 정답 1번이었고요. 그럼 보증 문제가 13번 문제가 28회 기출이네요. 틀린 것은 그랬어요. 1번.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장소로서 입혔다.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2번. 개업공사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손해배상 나왔죠 또 30일 내에 X 나가야 됩니다. 15일 내에 보증보험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금을 보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번 정답이었고 3번.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맞죠? 중개 완성된 때 설명하고 교부하는 거예요. 4번. 보증보험 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는 개업공사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야 되죠. 기간 만료일까지만 하면 돼요. 5번. 개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맞죠?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라는 얘기죠.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27회 문제를 찾아봐야 되죠. 보증 넘어가면 27회 문제가 20번 문제네요. 손해배상 책임에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사는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에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다. 틀렸죠?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가 아니죠. 중개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아, 이거 설명이라고 그랬죠? 그럼 중개를 개시하기 전인 게 아니고 중개가 완성된 때는 설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시기를 갖고 장난쳤어요. 그래서 중개가 완성된 때는. 그래 1번 틀렸고 2번. 개업공사는 업무 개시 후 즉시 손해배상 책임에 보장에 관한 보증보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틀렸죠? 업무 개시 전까지. 그래서 2번 역시 틀렸고 시기 갖고 장난쳤어요. 3번. 개업공사는 중개인함에서 거래 당사자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죠. 사무소 제공은 고의과실이 없지만. 그래서 고의과실 관계없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개업공사가 폐업한 경우 폐업한 날로부터 3년, 5년 내에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5번 갑니다.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죠? 조문대로 냈네요. 정답이었습니다. 5번. 자, 그럼 넘어가 보실까요? 이제 26회 기출을 또 찾아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증에 대하여 그 26회 때 25번 문제네요.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입니다. 지역내 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는 중개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과체에 신고해야 한다. 맞죠? 정확히 맞았어요. 지역내업은 1,000만 원 이상이고 등록은 안 하지만 보증 설정 신고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맞고요. 니은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있다죠. 그래 틀렸고. 다음 디귿. 개업공사는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0일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틀렸죠? 손해배상했다면 며칠이라고요? 15일이죠. 15일 내에 재가입 보전을 해줘야 된다. 보증 다시 설정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분이었습니다. 정답 1번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또 넘어가시죠. 넘어가셔서 31번 문제가 25회 기출이네요. 31번. 옳은 것은 그랬어요. 1번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또 시기 갖고 물어봤죠.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 틀렸고.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한 문장으로 읽어야 돼요. 이게 특수법인이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특수법인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됩니다. 보증 설정은 반드시 해야 돼요. 의뢰인 보조치기 때문에. 이제 특수법인 원칙그래서 2억 이상이고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을 봐준 거예요. 그러나 지역농협은 등록을 요구하지 않죠. 유일하게 등록을 요구하는 특수법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잖아요.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해야 되고요. 3번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사로서 보증기한이 만료돼요. 보증기한 만료됐죠.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틀렸죠.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보증을 다시 설정하여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 틀렸고. 4번 질문.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냐고.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뭐예요? 보증이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과정 개설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교부를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예요. 그런데 보증에 대하여 설정을 안 하고 업무 시작해버리면 이때는 의무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래서 맞는 질문이에요. 제재 암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문 낼 거 없으면 바로 제재예요. 그러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사는 30일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야 된다. 아니죠. 15일 내에 다시 설정해 줘야 되죠. 그래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시죠. 문제가 36번 문제가 24회 기출이네요. 자, 그럼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가다하지 않은 중개부 책임 약정도 무효이다. 이거 무등록 중개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해해 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언급이 될지 모르겠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 있죠. 개공이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은 초과하는 부분만 무효라는 게 대법원의 태도예요. 전부 무효가 아니에요.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가 의뢰인과 체결한 보수약정이 있죠. 이거는 전부 무효예요. 근데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었어요. 아니고 우연한 기회 1회 정도 소개하고 의뢰인과 보수를 받을 것을 약정했어요. 이거는 과다하지 않다면 그 약정은 유효라는 겁니다. 1번 틀렸어요. 유효입니다. 신의칙 형평 원칙에 위반하여 너무 과했다. 그때는 이제 감액된 보수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2번 갑니다. 지역내 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한 때는 2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쓰긴다. 2천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다음에 3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개업공사가 폐업한 날로부터 5년의 경과에 회수할 수 있다. 5년이 아니고
3년이죠. 4번 개공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만으로 등록증 대회에 해당한다. 기억나세요? 동업 관련 판례. 무자격자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투자하고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여도 그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한 바로 한 바가 없다면 이건 당연히 등록증 대여로 볼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근데요, 무자격자가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형식으로 동업했어요. 이때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이 판례 대비하여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등록증 대여라고 볼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분사무소 한 개를 설치한 법인인 개공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탁만 하는 경우 총 3억 원 이상을 공탁해야 한다. 그러니까 분사무소 둘 때마다 한 개씩 추가하니까 1억씩 추가하니까 한 개만 뒀다면 최소한 3억이 설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보증과 관련해서 23회 기출이 있겠죠. 자, 그러면 44번 문제네요.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기억입니다. 종합문제 형식으로 나갔는데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후 7일 내에 변경인장을 등록자체 등록한다. 기억나세요? 인장 변경은 7일 내야 되죠. 니은 개공사는 중개 완성 시에 거래항석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관한 주요 사항을 설명하면 되고 관계증서 사본 등을 교부할 의무는 없다. 교부도 해야 되죠? 그래 틀렸고 안 하면 백과예요. 100만 원 이하과태료. 그러니까 니은 X. 디귿 전속 중개가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의 1일 이상은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되죠. 그럼 맞고 리얼 개공사가 작성한 일반 계약서는 3년간 보존한다. 일반 계약서는 보존 의무가 없죠. 그러므로 X. 그럼 지금 옳은 건 기억과 디귿이었어요. 그게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46번 문제. 23회 때 기출이었죠. 보증 정통으로 냈는데 법인인 개업공사가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B구, C구, D구, E구에 각각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 지금 몇 개예요? 4개입니다. 공사법령상 중개행위하면서 당사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법인이 설정해야 하는 최저 보증보험 금액의 합계는 분사무소 4개로 하면 최소 얼마 돼야 돼요? 6억. 주된 사무소 2억에 나머지 4억 추가죠. 그러니까 6억 설정해야 돼요. 정답 4번. 자, 그래서 보증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문제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감 잡는 게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요, 작년 시험에서 안 냈던 게 지금 거래계약서 안 물어봤어요. 올해 꼭 물어볼 거고요. 보증 설정과 손해배상 책임 안 물어봤죠. 꼭 물어볼 거고 설명서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안 물어봤어요. 꼭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이제 금주행위 꼭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도 꼼꼼히 제재를 위주로 해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